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불교의 여러 학파 중에서도 특히 유식학에 대한 겁니다. 유식학은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사실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 이게 정말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프로젝션, 영상 같은 걸까요? 이 고대의 철학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순서로 이 마음의 비밀을 탐험해 볼까요? 우선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6개의 영상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어떻게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되는지, 또 이런 이해가 어떻게 자비로운 삶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순간조차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현실은 진짜인가?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보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간디를 비폭력 저항의 상징,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식민제국 총리의 시선으로 교활한 늙은 여우라고 부르는 걸 듣는 순간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었던 세계사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단 하나의 정보, 단 하나의 관점이 우리가 아는 현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식학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 오직 마음뿐이다, 유식사상입니다. 세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뜻이죠. 그 핵심적인 작동 방식이 바로 전변이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굴러서 변한다. 즉 우리의 의식, 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눈앞의 세상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영상기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의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식학에서는요, 우리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제3능변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활동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로 이 6가지가 우리 마음속의 영상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의 의식인 안식이 형태와 색깔을 비추고 귀의 의식인 이식이 소리를 만들어내죠. 코, 혀,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의식이 이 모든 감각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생각의 색깔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방금 말한 6가지 의식이 그냥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함께 나타나는 여러 마음작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심소라고 부릅니다. 무려 51가지. 와, 이 숫자만 봐도 유식학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나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 작용을 하나하나 분석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변행은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마다 항상 같이 일어나는 마음작용이에요.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 항상 따라오는 것처럼요. 반면에 선이나 번뇌에 속하는 마음들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만날 때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이나 파멸처럼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풍경을 정밀하게 그려낸 거죠. 여기서 잠깐 다른 불교 철학이랑 비교해보면 유식학의 특징이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중관학에서는 세상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유식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 텅 비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엔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는 건데 하고 묻는 거죠. 그 대답이 바로 의탁이성, 즉 마음의 여러 조건들이 서로 의지해서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훨씬 더 심리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비의 건축학. 이렇게 복잡한 마음 이론을 배우는 게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식학은 이 마음의 지도가 곧 윤리적 삶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까 봤던 51가지 마음작용 중에 선한 마음작용이 11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평정심, 평등심이라고 번역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나서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랑이나 자비라고 하면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향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는 그 범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존재까지 포함해서 무한한 생명체 전체를 향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삶, 사회적으로는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어떤 경전에서는 그걸 벌레 같은 삶에 비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짐승들도 제 새끼는 끔찍이 아끼니까요. 인간의 윤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행사, 평등심이 필요한 이유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이 꺼지는 순간과 우리 인식의 한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 이 의식이 멈추는 순간도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아주 특별한 몇 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 들었을 때나 기절해서 의식을 잃었을 때처럼 말이죠. 참고로 원문에 깊은 잠도 언급되는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이고 원전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교수가 짚어주더군요. 어쨌든 이런 예외적인 순간들은 의식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TV 보면서 밥도 먹고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잖아요.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불교이론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심불병기, 즉 두 개의 마음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 찰나에는 오직 하나의 의식만 작동한다는 거죠.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옛날 영화 필름 생각나서요? 정지된 사진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리면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보는 의식, 듣는 의식, 생각하는 의식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번개처럼 껐다 켜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동시에 여러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요.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현대 뇌과학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리벳 실험처럼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아주 약간 전에 뇌에서는 이미 움직임 신호가 발생한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대체 진짜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현대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유식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생생하고 풍부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금이라는 이 현실이 실은 마음이라는 초고속 영상기가 찰나의 순간들을 이어붙여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환상은 아닐까요?